아마야구도 재밌군. 모르면 아마리. 아마야구 리포트 야알못 음짤러입니다. 오늘은 전독회님하고 저희들의 변명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했던 선수 몇 명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 두 명의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유격수와 작년 유격수 그리고 유격수를 볼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전독회님을 또 모셨습니다. 전독회님? 네, 안녕하세요. 전독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힘들게 좀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된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뭐 야구의 꽃이잖아요.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사실 유격수가 굉장히 좀 풍년이었어요. 고교야구 풍년이었고 좋은 유격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 그리고 왜 이런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른 순위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그 문김대전 해가지고 상당히 핫했죠. 김도영하고 문동주. 김도영 선수가 야수임에도 유격수임에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5툴 플레이어다 이러면서 결국은 문동주 선수를 제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 정말 그 당일까지도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유격수가 이제 투수를 제끼고, 특히나 투수도 만만한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사실 유격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차피 야마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프로야구를 보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어떤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세요. 근데 유격수들이 사정이 넉넉한 팀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라는 포지션이 좀 쉽지 않은 포지션이고, 유격수로 정말 타고난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유격수를 보는 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죠. 네, 유격수로 타고난 선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유격수를 보는 선수가 있다.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격수다라고 작년에 평가했던 선수들은 대부분은 유격수로 타고난 선수 어떤 쪽에 가깝죠? 저희들이 평가했던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도 그런 선수들이 3위 라운드에서 지명됐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타고났다. 유격수로서 이 선수는 프로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하는 선수들이 많았죠. 하프 윤동희와 신일고 이지훈 선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었어요, 작년에. 저희는 이제 윤동희는 사실 1, 2라운드 내에서 지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지훈은 사실 상위 라운드가 아니더라도 프로는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던 선수였죠. 맞습니다. 윤동희와 이지훈 선수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유격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항변 아닌 항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중요하죠. 이게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 아웃 카운트를 연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유격수가 경기에서 이제 실책을 가져갔을 때 그 영향이 다른 포지션에서 나오는 실책보다 분명히 영향도가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격수는 확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이거는 국가대표 유격수를 차출할 때도 국가대표 감독들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좀 저도 당연하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유격수들 굉장히 설렁설렁 플레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동작들이 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제 그 아시아파 선수들이랑 좀 다르죠. 오밀조밀하게 수비를 하는 느낌보다는 좀 성큼성큼 이제 스텝도 크고 그 스로잉으로 가져가는 동작 자체도 아무래도 간결하고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신체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웃 카운트만 잡으면 된다. 기가 기본으로 빨려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의 유격수들을 보면 뭔가 좀 틀이 있어요. 수비에 틀이. 이쁘게 수비하려는. 그런 평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이 선수들이 그 펑고를 받는 걸 지켜보면 어떠한 자세로 공을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코치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포핸드 연습할 거야, 백핸드 연습할 거야, 대시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타구든 코치가 치고 싶은 방향으로 치는 거고 선수들이 그걸 어떻게 받으면 효율적인지는 선수 스스로가 깨닫게끔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펑고를 치는데 지금 타구는 이렇게 갈 거니까 너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실제로. 몸에 배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수비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좀 예쁜 동작을 함께 추구하는 약간 이런 면이 같이 보이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선수들과에는 그런 기본적인 펑고에서부터 이런 좀 야구의 기본적인 것이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하면 굉장히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에 익히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유격수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반복되어 있고 예상할 수 있는 타구에 대한 대처는 이 안정적인 수비, 만들어진 폼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던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한 타구, 빠른 타구, 더 멀어지는 타구, 이런 타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수비가 아닌 수비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진 유격수와 타고난 유격수가 좀 갈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사실은 그만큼 연습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유격수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격수에게는 하나의 기본적인 덕목일 수 있어요. 많은 타구에 대한 대처와 훈련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다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만들어지는 부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신체적인 능력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뭐 책을 정말 열심히 보고 책을 달달달달 외우지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마음 아프지만 그 친구들은 머리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준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와 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상태에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얼마만큼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종합을 다시 하자면 네. 경험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변칙적인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만들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훈련으로 대처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던 야타코 윤동희하고 신일고 이기훈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유격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키가 크다. 저렇게 그렇죠. 키가 큰 선수 중에 유격을 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학주가 있다. 이학주는 예외다. 뭐 약간 이런 논리인데, 자 일단 이학주가 유격을 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윤동희가 이학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학주가 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유격수가 되느냐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윤동희도 프로에서 유격수가 가능한 선수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선수의 수비 범위, 스텝, 송구의 강함, 센스 이런 것들은 야탑고였죠, 윤동희 선수가? 예. 뭐 실제로 제가 그 야탑고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감독, 예. 코칭 스태프의 스타일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유롭게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만들어진 느낌으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신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선수 좀 한국의 스타일이 아니다. 음, 좀 그런 판단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유격수가 좀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이학주가 한국에 남았다면 이 선수가 계속 유격수를 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학주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장신 유격수라서 그렇다. 실책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따라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윤동희도 그런 꼬리표가 계속 붙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희는 유격수가 가능하다. 키가 커서 못 본다는 건 좀 선입견일 수 있다. 그러니까 키가 커서 못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키가 크기 때문에 밸런스 그리고 이제 그 폭으로 가기 위한 자세가 더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본 윤동희 선수가 포구가 안 돼서 공을 놓친다라고 생각할 만한 수비 자세는 아니었어요. 몸을 자유자재로 쓰고 이게 어떤 폼을 만들기 위해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윤동희가 이런 유격수도 한국에서 나와야 하고 유격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뭐 어쨌든 이 그 감독님에 대한 또 그런 부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윤동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첫 번째는 키가 크다.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가 수비할 때 너무 거칠다. 폼이 너무 자유분방하다. 뭐 만들어진 게 없다. 약간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독현님 말씀은 그런 만들어지지 않은 폼,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이 오히려 더 강점이다. 네, 저는 그런 유격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랑 강점이랑 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윤동희 같은 유격수가 한국 야구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윤동희는 프로에서 그런 자유분방한 플레이로도 충분히 아웃 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유격수다. 그 과정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해야겠죠. 어디까지나. 성장을 해야겠지만. 네, 경험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고 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유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지훈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지훈 선수는 사실 키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몸도 좀 네네. 왜소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지훈 선수의 수비를 보면서 다들 감탄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윤동희랑은 다른 면에서 저희가 꽂힌 거죠. 윤동희는 굉장히 막 동물적인 수비를 보여줬다면 뭐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이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샤프하게 그렇죠.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의미로 꽂혔는데 이지훈에 대해서 전독현님의 감상. 사실 고교 수준에서 예. 이렇게까지 수비를 예쁘게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선수가 이제 이지훈이에요. 잠시만요. 그러면 독립야구 해설을 직접 하셨잖아요. 네네. 이 선수가 독립야구 기준으로 보면 봐도 수비가 좋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뭐 더 강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독립야구 수준에서도 유격수 중에 이 선수 잘한다라고 할 만한 선수들은 사실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그에서 이 선수 수비로는 정말 최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들어가자면 네네. 독립야구의 탑 클래스면 그냥 네. 수비만 봤을 때 네. 프로 수준으로서도 유격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간 케이스가 있죠. 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저희가 독립야구 부분을 따로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독현님이 혹시 선수 이름을 잘못 언급하셨다가 좀 곤란한 상황이 오실까봐 제가 선수 이름은 언급하는 건 좀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지훈은 프로 레벨에서도 충분히 수비가 좋은 편이네요. 저는 충분히 어느 팀에 가서 후보 정도로는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비만 봤을 때도. 네. 그러니까 타격은 올라올 거지만
수비라는 부분은 이미 프로 수준에서도 후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유격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변명을 좀 해봅시다. 사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안 됐어요. 윤동이가 1라운드 4순위에 뽑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지훈은 어디가 됐든 하이라운드에서 뽑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윤동이는 3라운드에서 롯데에서 뽑았고요. 네. 이지훈은 아예 안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윤동이보다 앞서서 뽑히지 않은 유격수가 없느냐? 아, 그것도 아니에요. 삼성의 이재현도 있고, 김영우도 뽑았죠. 그 다음에 뭐 기아에서 2라운드에 윤도현 선수도 뽑았고요. 그 다음에 3라운드 쭉 진행하면서 결국은 롯데에서 뽑았는데 사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틀린 거죠. 저희가 잘못 본 거죠. 10개 구나 스카우터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윤동이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키가 너무 커서 유격수는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동희 선수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론이 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수들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하나의 상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구단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메리트로 나를 예, 이렇게 데려가라.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드래프트에 나올 때 선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예. 똑같이 구단에게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단이 사고자 하는 부분과 선수 스스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가 본 부분과 구단 스카우터들이 이 선수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제 윤동희를 어떻게 봤느냐가 이제 첫 번째 그게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현장 스카우트들의 평가들은 당연히 윤동희를 유격수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들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윤동희를 유격수로 만들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윤동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예, 프로 구단들이 봤을 때는 강점이 아니라 단점이라는 거죠. 그 자유분방한 수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우트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마 윤동희의 수비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들었던 생각은, 아, 쟤 데려가면 수비 폼부터 뜯어 고쳐야겠는데? 음, 제 생각엔 10개 구단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롯데가 윤동희를 선택한 거는 단장이 메이저리그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저희가 어차피 저희 변명이니까 네, 저희가 최대한 유리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동희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스템보다는 메이저리그 시스템에 가깝고, 네. 그리고 다른 팀뿐만 아니라 롯데도 윤동희 자체를 유격수로 보진 않았을 거라는 게 일단은 팩트네요. 뭐 제가 말한다고 사실 팩트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팀들은 유격수 윤동희로는 생각을 많이 안 했고 가치 판단을 유격수보다는 타자 쪽으로 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타자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김영웅이나 윤도현이 타자로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윤동희보다 그 조금 더 김영우가 상위에서 지명이 윤도현을 됐을. 상위 지명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정리를 되는 게 좀 가장 깔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지훈이 지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선수는 언젠가는 프로에서 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미지명 때. 그러니까 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재훈은 아무래도 다들 이제 윤동희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죠.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음, 부분이 너무 작긴 해요. 예, 작다.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다. 프로까지 음, 올 정도의 힘이 안 된다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그래 뭐 수비는 인정할 수 있어. 그렇다고 그 타율이 안 나오는 후보를 계속 데리고 다닐 순 없잖아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단점이 있고 타격에서의 그 의문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적인 단점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타격의 약점이 되는 거죠. 힘으로 이겨내지 못한다. 프로의 빠른 공을 대처하기에는 지금으로는 좀 그 체격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적절하지 않았을까. 보편적인 판단이겠네요. 지금 프로에 올라와서 뭐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예. 모든 선수들이 상위 라운드는 아니에요. 아이 뭐 그건 그렇죠. 그건 근데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봐야 한다. 그렇죠. 아 이거 근데 너무 분명히 지금도 전국 어느 곳에서, 어떤 한 곳에서는, 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선수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거고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독립야구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거나, 뭐 학교 야구부에서 나오게 됐다거나, 야구를 이래서 그만두려고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라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야마 선수들이 네. 사실 평생 동안 한 거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평가와 이 선수가 받은 평가가 상이하다 보니 그리고 납득시키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항변을 한 거고 우리는 유격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또 드래프트 순위에서 중요한 건 계약금밖에 없어요. 아 근데 계약금이 순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밖에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계약금 음. 받고 거기서 끝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좀 너무 슬프네요. 요 말은 조금 적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상황을 봐서 저희 살자고 또 너무 다른 선수들 상처 줄 수는 없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 계약금 받고 끝난다 요 표현보다는 그 노력하게 이후의 프로의 하고 삶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예, 뭐 하나만한 얘기였고요. 근데 굉장히 아, 중요해요. 이거 뭐 중요하긴 한데 뭐 하나만한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이제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올해 유격수 중에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느냐?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고 제가 좀 아마야구에서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유격 3대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제가 처음 쓴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처음 썼다고 합시다.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기상고 김재상, 네. 일문고 김민석, 그 북일고 김민준 이렇게 세 명을 제가 꼽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세 선수가 작년 네. 3학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선수들보다 뛰어난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독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야 수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가 이제 흔히 이제 내야 수비로 이제 들어가니까 예, 예, 일루수는 이제 노내로 하고 예. 그 수비수들 중에 이제 이 세 개의 포지션이 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는데 유격수가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는 좌우 수비, 두 번째는 앞뒤 수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송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고르게 모두 잘한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유격수를 들어가요. 음, 그리고 이 좌우 수비는 잘하는데 대쉬나 송구가 좀 떨어진다. 음, 이루수로 가게 되겠고 음, 전진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수비 그리고 송구도 좋은데 음, 좌우 수비 폭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음, 선수들이 이제 3루수로 주로 가게 되는데 음, 이 세 선수에게서 보이는 특징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예. 현재까지의 그 모습으로는 유격수에 적합해 보이는 수비를 보여준 거는 김민준. 하나,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가 좀 이루수 쪽에 가깝다. 음, 그렇게 보였고, 김재상 선수는 사실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예. 유격수 이루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원으로 일단은 판단이 됐습니다. 내야는 가능하다. 내야는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음, 키스톤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유보하시는 걸로 하죠. 그냥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니까 불금사닥이랑 SSG의 그 전국대회를 끝나고
그러고서는 다시 한번 요 세 선수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걸하고 저 기억하시죠? 저번에 했던 구걸. 뭐였죠?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부탁드립니다.